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조금 바꿔서 작년 2023학년도 수능 문제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풀어보고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수능 시험으로 시작해서 수능 시험으로 끝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재수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재수를 시작하는 첫 알림으로 작년 수능 기출 문제를 한번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내가 뭐가 부족했고 혹은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 혹은 작년에 수능 공부를 하고 2달 쉰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내가 수능을 다 까먹었나를 체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경각심과 절박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거기서부터 재수 생활이든 고3 생활이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수능날 오후에는 수리논술 파이널 준비로 수능 시험을 다 완벽하게 열어볼 시간은 없었고 그냥 2시간 정도 휘리릭 풀어보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어제 시간을 똑같이 측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수능 시험날 평가했던 게 조금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작년 수능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요, 유독 그래프를 그려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요. 또 고난도 문제도 역시 언제나 출제했던 것처럼 3차 함수 정도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들, 즉 여러분은 올해 그래프 그려보는 걸 정말 질리도록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절대값 그래프는 늘 수능의 중요한 테마였죠. 한 문제 내에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소문항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을 거고요. 고난도 문제는 사실 과거의 고난도 문제에서 출제했던 그런 방식을 많이 따라 하긴 했는데요. 제2시문의 여러 조건을 이용하여 3차 함수 정도의 상황을 먼저 추론해보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평가원 문제는,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하는 거잖아요. 평가원 문제의 아이디어는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평가원 문제 안에 이미 그런 개념들이 다 탑재되어져 있고, 매년 수능은 그런 개념들을 여기서 한 개, 저기서 한 개 추출해서 문제를 결합하니까 과거의 수능 기출 문제를 피상적으로 막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것보다는 문제 안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걸요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이번 평가원의 신유형이나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유사한 느낌을 잡아냈을 거예요. 자, 수학 공통문항부터 간단하게 문항 분석을 해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느 모의고사에나 있는 그런 평이한 문제죠. 이해력과 계산력 문제인데 11번부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가 시작되죠. 11번은 삼각함수의 가계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2법칙, 원주각, 사인 법칙 등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문제고요. 12번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 또한 사실은 처음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간이 미지수인 함수가 넓이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을 결합해서 푸는 문제들은 과거에 군데군데 많이 출제됐었으니까 올해 여러분이 공부를 다시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완전 꼼꼼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 13번의 거듭제곱근하고 정수조건 이런 녀석은 사실 이것도 최근에는 많이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시그마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은 약수의 개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조금 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14번이 보기 문제인데요. 이런 보기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시험 후에 누군가의 해설을 보고 해석하듯이 완벽하게 풀진 못해요. 문제에서 제시한 함수들을 혹은 함수들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떤 함수가 이런 조건에 맞는 함수일까 혹은 반대인 예는 없을까라는 걸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느껴가야 되는 문제고요. 이번 14번 문제에서는 보기 니은의 발레가 바로 디귿이라는 사실이 약간 재밌었고요. 15번의 점화식은 이미 예고됐던 문제죠. A6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를 순차적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이끌어가면 의외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16번부터 19번까지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됐죠.
그리고 이번 20번 문제는 매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20번 문제보다는 난도가 살짝 낮았던 것 같아요. 부정적분 하시고 거리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가 출제됐죠. 21번도 사실 20번, 21번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특히 21번은 n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절대값 그래프를 충분히 그려봐야 규칙성을 찾을 수 있고 사실 거의 다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번은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문제가 신유형스럽게 냈는데 제가 유사한 문제가 언제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2017학년도에 수능 30번 문제가 기울기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문제들이 출제된 바가 있었고요. 완벽하게 같진 않았고 그 전에 다른 문제에서 어떤 부분 그리고 2017학년도의 문제에서 중요한 기울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결합을 해서 냈으니까 이 문제 자체가 완벽하게 생소하신 분이라면 아직 수학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거고요. 이게 2017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이후에 해설 영상은 한번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문제도 보시면 23번부터 26번까지는 좀 평이하죠. 늘 냈던 문제 그대로 출제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27번은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뭐 18년 연속 출제했으니까 도형 문제가 낼 때도 있고 혹은 A랑 R을 구하는 문제가 간간히 출제될 때도 있었는데 등비급수의 문제들은 점점 삼각함수와 관련이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관련이 있는 문제들로 압축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삼각함수의 극한 활용 문제도 역시 출제가 거의 확정된 문제죠. 우리 수험생이라면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은 다 할 텐데 그래도 잘 안 되죠. 학생들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한 학생들은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섭섭해하고 또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벽으로 느낀 학생들은 이 문제가 나오면 또 당황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29번의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수능의 30번 문제에도 출제됐고 9월에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예고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이러한 개념들은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한번 어느 정도 수능의 감각을 끌어올린 후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30번이 초월함수랑 3차 함수나 초월함수랑 4차 함수를 결합시켜서 극대나 극소를 찾는 그리고 3차 함수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조금 정형화됐고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기 어렵겠지만 30번 문제치고는 신유형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이미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된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30번 이전에 이미 11, 12, 13, 14, 15번이나 21, 22번 문제를 통해서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고 많이 지친 상태에서 30번이나 29번을 봤을 테니까 실제로는 쉬웠는데도 쉽게 느끼지 못하고 이미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별 분석을 해봤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 카페에 글로 이미 정리를 해놨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더 안내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입니다. 안녕.